인간적으로 개인 유튜버니까 나는 책임질 거 없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솔하게 알려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 생겼어요. 서초구에 있는,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죠? 교대를 졸업하고 지금 2년 차니까 한 24, 25 아주 꽃 같은 나이의 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로 진짜 고생해서 임용고시 봐서 지금 겨우 2년 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사건이 얘기해주는 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잘 규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스스로의 목숨을 재단에 올리면서 절규를 한 거잖아요. 그 절규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절규를 잘 해석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의무를 저는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아직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까요? 사건이 난 것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건이 나자마자 교총 있죠? 교총? 교원총연맹이죠. 교총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고 교원을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학생의 인권 조례가 교사들이 느끼는 압박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교사의 사망에 학생의 인권 조례로 얘기가 모아졌어요. 당장 교총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니 교육부에서도 화답을 한 거죠. 교육부 차관도 이게 선생님들이 너무 위축돼 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호 부총리도 알겠다. 재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나친 학생의 인권이 이 교실 현장을 붕괴를 초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무실에서 학생에게 잔소리를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아이 옷에 물감이 묻어 있다며 비싼 옷인데 어쩔 거냐 항의했다. 그러니까 교사를 졸로 보는 거죠. 그죠?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고 그랬더니 애 마음을 다쳤다라고 아동학대라고 했다. 음료수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교사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동 비만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다친 아이가 상태 악화되니 앉아라, 장난치지 말고 앉아라 그랬더니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항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교사가 아이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다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체벌, 뭐 좀 말리면서 뭔가 스치면 교사가 때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싫어하는 교사를 골탕 먹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안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아동학대로 고발이 되면, 신고가 되면 교사들이 이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수사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혐의로 많이 끝나지만 얼마든지 골탕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안에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칭찬해주기도 쉽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 때문에 예를 들면 소지품 검사 이런 거가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리고 휴식권, 아이가 엎드려서 자면 수업 시간에 애를 깨우면 또 휴식권을 방해한다라고 하고, 잡담을 해서 애를 야단치면 아동학대라고 하고.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겠지만, 그 젊은 교사가 갑질하는 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라는 주변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부모들이 서초동이잖아요 또. 그래서 나 누군지 알아? 나 변호사야.
우리 애 아빠가 지금 엄청 화났어.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전달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아까 그 물관리처럼 이게 진영의 논리로 또 가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한겨레, 이참에 학생의 인권 조례를 때리냐? 학생의 인권 조례는 죄 없다는 거죠. 또 오늘 신문에 보면 이낙연 씨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이 아니다.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데 왜 교권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를 보고 천박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이분은 자기가 되게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직 상황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됐는데 지금 정부가 이거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천박하다 어쩌다 이러더라고요. 자, 일단 경향신문.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별개의 문제다. 자, 근데 이게 한번 보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다. 두 개 다 증진될 수 있다. 아니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학생들의 권리를 억누르고 과거처럼 엄격한 훈육수단을 도입해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한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이게 뭐냐면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뭔가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문제는 뭐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다. 그러니까 학부모 갑질이다, 갑질.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교사가 모욕당하고 교권이 무시되는 학교에서는 인권도 존중받을 수 없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향신문 사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교권과 인권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다. 교권을 살리기 위해서 인권 조례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셔요?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도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학생 인권 조례 중에서 지금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그 훈육하기 위한 공간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손을 보자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한겨레, 경향 이런 이낙연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과잉 반응을 하면서 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권과 인권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 중에 몇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애가 퍼즐러 자는데 깨우면 휴식권을 해치는 거다. 야단치면 아동학대다. 자유권을, 이제 학생 인권 자유를 해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그 교실 안에서 교사의 어떤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지적들은 저는 상당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교사가 어쨌든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학생 인권 조례 몇 가지 조항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훈육하기 어렵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교총이 지금 몇 가지 구절을 들었잖아요. 몇 가지 이런 구절 때문에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경향신문 사설이 지금 나온 것처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갑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학부모 갑질. 근데 이게 부딪히는 얘기가 아닌 게 학부모 갑질이 이런 그 교사들의 위축된 공간 속에서 더 갑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들도 본인들에게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물으면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누군가가 이런 민원을 왜 제기했냐라고 제대로 물으면 이런 민원 제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나한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인권 조례의 몇 가지 조항 때문에 교사들의 공간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막 마음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아무한테도 내가 견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막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이제 젊은 교사들한테 가서 저 갑질하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교실 안에서 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동학대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거냐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냥 너무 넓게 아동학대, 뭐라도 하면 다 아동학대, 학생들의 휴식권, 자유권 이러면 지금 이게 교사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이번에 그 서희 초등학교 그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교사들이 악성 민원의 사례를 막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보면 너무 한심해요. 지금 이 동아일보에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들이 뭐 아침마다 우리 아이 모닝콜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런 학부모의 갑질과 무례함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전혀 견제받을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하면 학부모도 창피해야 되거든요. 창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가려져 있고, 교장 교감도 교사가 그런 악성 민원을 받았을 때 자기 교사를 또 보호하기도 어렵답니다. 교사를 보호하면 또 은폐다 뭐다 이러면서 또 학부모 갑질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무슨 학생 인권 조례는 건드리지 마, 우리가 만든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다 아까 우리 물관리처럼 펼쳐놓고, 지금 다 펼쳐놓고 문제를 파악하고 뭔가 교권과 인권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YB 선생님, YB 킴 선생님, 몽둥이가 최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맞아서, 아까 우리 그 루이스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후배, 정말 루이스 때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맞아서 제 친구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체벌을 금지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교사들이 너무 정말 성찰도 없이 아이들 두들겨 패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상하죠? 어떻게 여고생들을 그렇게 패? 그러죠? 진짜 교사들한테도 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폭력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 갑질하는 학부모들에게 뭔가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 교사들이 완전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태원 선생님, 학교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사도 교사답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경찰서에 불려갔다 오면 교사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학부모가 저 교사가 우리 아이 학대했다 그러면 당장 경찰서부터 불려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사회가 진짜 고민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따위로 지금 저 진영 논리로 이낙연 씨 저는 진짜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조례에 교사들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고칠 게 뭔지, 전체를 남기면서 부분적으로 고칠 건지 고민을 해야지, 갑자기 정부 여당 그 욕을 하면서 천박하다고 하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따위로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에?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사건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연루돼 있어요. 18일 날 이 비극이 일어났고 19일 날부터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일 보시면 저녁 7시, 저도 이 시간에 받았어요. 저도 한 9시 정도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분 장군 출신이죠. 삼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이 초등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갑질 학부모가 한기호 의원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의 외손자가 이 관련된 학생이고 초등학교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주역이다. 이게 4시간 만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검색량이 이렇게 있다가 한 9시쯤 돼서 이렇게 됐고, 저도 이때 받았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이 한기호 의원 정말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리고 저도 분노했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 국민의힘, 그다음에 뭐 저 서초동, 갑질 이런 저거랑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거의 최고도로 올라갔어요. 가짜 뉴스가.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이런 데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카톡으로 실어 날르고. 그래서 지금 이분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미국에 가 있는 한 100순 가까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문자로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퍼질 때는 엄청 빨리 퍼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아니래던데 이 뉴스는 또 잘 안 퍼져요. 그러니까 이 한기호라는 이 삼성장군 출신의 이 국회의원은 굉장히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의 피해보다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한 3시간 만에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이게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어. 저도 분노했거든요.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거죠. 근데 갑질, 국회의원, 권력자,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당 이런 게 합쳐지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이게 퍼지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날쯤 되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확 빠지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런 정치 싸움에 놀아났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치 싸움에 놀아났구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보였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국민의힘 3선 소속 의원인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다. 전혀 보도가 없다는 얘기는 마치 국가가 언론을 억눌러서 보도를 못 내게 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다. 곧 실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날 이 건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날은 한기호 의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몇 시간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충분한 확인 없이 잘못된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화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치 추가 취재를 통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추가 취재를 통해서 취합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막 추앙하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퍼다 나르고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사람을 지금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이거라고 봐요. 보세요. 이 정청래라는 분이 2020년에 뭐라 그랬냐면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당 밖에서 나라를 구했다는 뜻은 자기 당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기 편인데 당 밖에 있다. 근데 나라를 구했다. 김용민, 이 사람은 21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진보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동지와 연대한다는 의미. 이게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우원식이라는 사람, 이 김어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언론 탄압이다. 이런 속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언론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이고 제도권당이잖아요. 김어준 같은 천재 귀한 줄을 몰라. 우리 당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이 김남국, 이 김어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자, 시청자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언제 기억나세요? 천안함 고의 침몰설을 제기했던 사람이죠. 뭐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생태탕 기억나시죠?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그냥 매일매일 생태탕 얘기를 해서 오세훈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천안한 고의 침몰설 이런 경우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그 얘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오면 당연히 다시는 이 공적인 영역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공영방송에서 프로를 진행을 했습니다. TBS 교통방송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그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계속했고, 그 계속하는 과정이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엄청나게 엄호를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김어준 씨가 이번에 또 한 번 사고를 친 건데, 사실 이 사람은 현재는 유튜버입니다. 개인 유튜버. 개인 유튜버인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TBS에서 방송하던 때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개인 유튜버니까 나는 책임질 거 없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솔하게 알려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했어요. 아주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영방송의 자리를 민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엄호를 해줬기 때문이죠. 지금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탁이죠. 결탁. 근데 이렇게 거짓말, 가짜뉴스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도권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저렇게 노골적인 엄호를 해줬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도덕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하죠. 그런데 제 느낌에 이번 같은 경우,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정쟁에 관한 문제였다면, 뭐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 뭐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아우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막 이러다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 서희초등학교 문제는 국민들이 농락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 초등학교 교사 20대 초반에 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가슴이 아픈 문제를 아직 아무것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정치인, 뭐 국민의힘, 뭐 군인 출신, 뭐 서초동 갑질 이쪽으로 막 얘기가 몰아가면서 국민들이 감정적인 농락을 당한 거죠. 그거를 분노로 표출했다가 그게 아니야? 아닌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국민들이, 저는 저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민주당도 손절은 안 하지만 엄호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봤더니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김어준 씨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본질에 어긋난다. 지금은 이 문제를 그냥 이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 개선책을 논의해야 할 때지, 김어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간접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의 우리 지금 교권과 학생 인권의 문제, 그 문제도, 그 학부모 갑질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의 그 전파에 의해서 감정적인 농락을 당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에 국민들의 어떤 슬픔과 분노를 파고들어서 저딴 식으로 행동하는 행태가 다시 한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저는 직접적으로 엄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저 사람을 저렇게 키워준 민주당도 굉장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처럼 저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농락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것은 이제는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감정적인 농락을 당하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